핫핑크 춘혜 언니, 단호박 킴쌤의 파고 두더지. 두 여자의 더 재미있는 지식 토크. 네, 환경과 건강에 이어서 앞으로의 그 시니어 시대까지 책임지고 싶어 하는 분 오늘도 모셨습니다. 보건학 박사 한국환경건강연구소 전상일 소장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상일입니다. 이제 그 인구 절벽 시대를 맞으면서 그야말로 나이 많은 사람들이 인구에 진짜 얼마를 차지할까 뭐 요즘에 많은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5090이란 플랫폼까지 생각하고 있는데 아니 뭐 몇 년 후에는 네. 저희 60대 이상 노인 인구가 우리나라 65세 이상이 노인 인구의 50%래요. 정의입니다. 아 65세. 65세. 아, 65세. 그러니까 50%래요. 노인의 이제 정의 자체도 65세에서 70세로 바꿔야 된다 뭐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75세로 형편이잖아요. 바꾸자는 그런 네. 그 대한노인회 이중근 회장님이 그런 취임사에서 그런 얘기를 하셨죠. 아. 점차적으로 네. 75세로 네. 예. 뭐 옛날에는 아니, 뭐 60이면 회갑이다 그래서 잔치했는데 요즘 잔치하면 욕 먹죠? 아니 한국 그 환경 건강 연구소를 네네. 이제 그 하시는 네네. 거기서 소장님 하고 계시는데 네네네. 그러면은 저는 이제 환경이나 건강이나 이런 얘기를 이제 더 많이 하실 줄 알았는데 이 시니어를 앞으로 더 네네네.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 얘기를 하셨는데 네. 뭐 인구의 50%가 그러니까 그러기도 하겠지만 왜 그 시니어로 관심을 가지게 되셨어요? 근데 좀 정확히 얘기해야 될 거 하나 있는 게 네. 이제 우리나라가 2025년이 되면 네.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전 인구의 20%를 넘어서게 되는 초고령 사회가 됩니다. 아, 아, 50%가 초고령이. 아니고요? 네, 50%는 아. 더 뒤에 얘기고요. 네. 예. 우리가 보통 노인 인구가 7% 정도를 됐을 때 고령 사회라고 얘기를 네. 하고 네. 이미 그건 넘었죠. 네, 네. 넘었어요. 25년에는 5명 중 1명이 네. 65세 이상 인구가 되니까 5명 중 1명. 예, 20%를 넘어서는 초고령 사회가 된 거죠. 그 일본을 넘어서는 거죠. 일본은 아니죠. 일본은 우리보다 훨씬 더 훨씬 몇십 더. 년 전에 왔죠. 네네네. 아. 예. 이제 그 지금 질문에 대해서 이제 답을 드리면 이제 그동안 환경 보건 관련된 연구는 제가 한 30년 가까이 그쪽 분야 공부를 했던 것 네네. 같아요. 네.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모친께서 작년 초부터 그 서서히 그런 인지 기능에 이상 문제가 증세가 생기셨어요? 그리고 또 연세가 88세니까 네. 그게 이상인지 아니면 자연스러운 노화인지 뭐 그것도 저는 이제 좀 기준이. 지금 그러니까 거기 경계선이네요. 노화인지 인지 기능의 그 이상. 당연히 노화가 되면서 인지 기능 장애가 나타나는 그런 거겠죠. 거죠. 예. 근데 어떤 분들은 90세, 100세가 돼도 그런 분들이 계시는 거고 맞아. 정상이신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뭐 70세에도 그 나타나실 수 맞아요. 있는 거고 그런데 이제 제 모친이 그렇게 나타나니까 이제 저의 문제가 된 거죠. 그런 게 그러면서 이 어머니를 이제 조금씩 이해하게 되고 처음에는 이해를 잘 못했었어요. 왜 뭐 성격이 나빠졌나? 뭐 이런 생각도 하고. 그 그런 뭐 것도 아니고. 예민해지는 것들도 있고 가장 이제 먼저 나타나는 거는 기억력이 단기 기억력이 떨어지시니까 방금 했던 얘기 또 기억 못하고 한 얘기 또 하시고 식사하신 다음에 식사했나 안 했나 약 먹었는데 먹었나 안 먹었나 그런 문제들 그리고 이제 또 약간 그 망상이라고 하나요? 예. 그 선망같이. 없는 얘기. 예. 없는 없는 얘기. 얘기를 이제 막 만들어내시거나 이제 그런 증세들을 보면서 이게 뭔가 이상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한 거고 그러면서 제가 보건학을 공부하면서 했던 그런 것들을 다시 다 이제 소환을 해서 시니어 버전으로 지금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한 게 한 1년 이상 됐던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제 어머니도 이해를 하게 되고 그런 보건학 공부한 사람으로서 어떻게 이런 초고령 사회에서 시니어들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내가 기여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아주 깊게 하다가 한 2년 한 거죠 이제 그러다가 이제 이거를 새로운 어떤 앞으로 나의 그 사업 영역 연구 영역으로 삼아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 요양시설을 찾아주는 그런 플랫폼도 만들고 아하. 그다음에 시니어들한테 어떤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컨텐츠들도 만들어서 이렇게 보급하고 싶어서 그 시니어 1번지라고 하는 그런 유튜브 채널도 만들고 그래서 앞으로 제 남은 뭐 여생 동안 그 시니어 관련된 일을
이 이제 보건학적인 하겠다. 경험과 그런 제 네트워크와 이런 것들을 다 활용을 해서 하게 될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나이 든 사람들이 이제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네네네. 그런 것들이 진짜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왔어요. 그렇죠? 그럼 가정에서 요양을 지금도 하고 계세요? 아니요, 어머님? 저희 어머니는 주간보호센터를 다니시다가 네. 이제 최근에 한 달 전에 그 요양원을 들어가셨는데 네. 지금 어머니가 적응기인데 적응을 잘 못하고 계세요. 네. 너무 그- 싫어하잖아요, 사실 노인들이. 아니 그거는 싫어할 개인에 수밖에 따라- 없는 거. 네. 수 싫어할 있어요.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새로운 환경으로 네네네네. 간다는 게 나이 들면 점점 더 힘들어지는데. 그러니까 타인과 집단 생활을 한다는 거는 그 맞아. 누구한테나 잘 모르던 타인과 집단 생활 그리고 잘 모르던 타인도 어떻게 보면 건강하신 분이 아니라 신체적으로건 인지적으로건 그런 문제자가 있는 분들을 보면서 자기 자신이 내가 이 집단에 왜 속해 있는지에 대한 그런 고민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힘든 면들이 많은 거죠. 예. 그러니까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들으면은 저도 이제 부모님 생각이 네. 들어서 네네네. 남의 일 같지 않고 또 그게 곧 제 문제가 될 그렇죠. 걸로 네네네네. 다가오니까 네. 정말 이제 남의 일 같지 않은 네네네네. 그런 이제 부분인데 네. 그 어느 선까지 가정에서 네. 또 어떤 때 데이케어 센터 또 어떤 부분이 되면 요양원 네네네. 이런 기준들이 있을까요? 뭐 그게 딱 이렇게 정해진 기준이 있다라기보다는 개개인의 건강 상태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지금 일본도 이제 그런 방향을 설정하긴 했는데 제가 그러니까 네. 집에서 요양을 할 수 있는 게 본인한테는 제일 행복한 거예요. 그쵸. 예, 네. 본인이 행복한데 근데 그거를 돌봐야 되는 자식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맞아. 그게 굉장히 힘들고 때로는 바람직하지 않을 수도 있고 위험할 수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렇죠. 저희 모친도 그 주간보호센터를 다니시다가 아침에 이렇게 일어나시면서 어지럽증을 느끼시고 그러면서 이제 미끄러지셔가지고 이렇게 막 이런데 손도 찢어지고 다행히 뼈는 다치지 않으셨는데 그러면서 이게 더 이상 이 뭐라 그럴까 저희 어머니가 혼자서 집에 계시면서 하는 거는 이거는 되게 위험할 수 있겠구나라고 해서 요양원에 들어가셨던 거였고요. 요양원하고 요양병원은 또 완전히 다르죠. 그렇죠. 요양병원은 이제 그건 환자가 가는 거예요. 환자. 네. 예. 그러니까 병원의 요양병원이고 요양원은 또 환자는 아니지만 돌봄이 필요하면서도 또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계셔서 처방을 하냐 안 하냐의 차이인가요? 요양병원에는 의사 선생님이 반드시 상주를 해야 되고요. 그렇죠. 네. 예, 요양원에는 상주하지 않아도 되고 뭐 촉탁이라고 해서 네. 그 서로 이렇게 계약을 맺은 인근 병원의 선생님들이 이렇게 돌봐주시는 그런 형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말씀하시는 그 시니어에 관심을 가지시는 그 네네. 시니어라는 네네. 그 기준이 네네. 건강한 그러니까 나이가 65세 그때부터 무조건 그냥 시니어로 생각하셔서 건강한 시니어들에 대한 대상으로 지금 사업을 생각하시는 건지 아니면은 이렇게 인지 장애가 발생되는 분들, 그래서 요양시설 플랫폼이나 이런 것들에 이제 만드셨다 하니까 그런 쪽에 중점을 두시는 건지. 그러니까 노인의 정의는 그냥 이거는 기계적으로 한 거다. 맞아요. 예. 나이. 만 네. 65세 이상이면 그냥 법적으로는 무조건 노인에 해당하니까 네. 그런 거고 그렇지만 같은 노인이라 할지라도 이 건강 상태가 다 천차만별일 수 있단 말이에요. 네네. 예. 그래서 하여튼 그런 다양한 범위의 넓은 범위의 그런 노인들 시니어들을 대상으로 한 그런 이 뭔가 해결할 수 있는 도움이 될 만한 그런 것들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그 저의 개인적인 경험인데 그래서 모친을 이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께서 그냥 집에 혼자 계시게 하지 말고 요양시설을 좀 이용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그 요양시설을 좀 찾아봤는데 네. 정보가 별로 없어요. 아, 그래요? 제가 생각보다? 봤을 때 생각보다 없어요. 있다고 한들 가보면 어떤 요양시설에 그냥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사진 그 정도, 그다음에 뭐 보유한 인력, 뭐 장비, 뭐 그런 거 정도지. 근데 저는 이제 궁금했던 게 요즘 같은 세상 음식도 그런 아주 발달된 플랫폼에서 맛집에 대한 평가도 보고 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데를 찾아가는데 이 시니어는 어떻게 보면 인생에서 굉장히 취약한 시기거든요. 그렇죠. 이제 임종에 전에 네. 하는 굉장히 취약한 시기고 건강적으로 또 이 취약한 시기인데
이런 분을 어디를 모셔야 될까에 대한 그런 정보를 이렇게 충분하지 않다라는 거에 대해서 저는 그 의문을 갖기 시작했고. 그러니까 하나하나 다 방문해 볼 수도 없고. 예. 근데 실제로 방문도 해봤는데요. 방문한다고 해서 그거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별로 오히려? 없어요. 아. 아니 오히려가 아니라 어. 방문해서 알 수 있는 건 시설이나 겉모습이나 그냥 사람들 그런 거지 실제로 거기서 어떤 양질의 서비스가 거기 계신 분들한테 제공이 되는지 그건 알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래서 뭔가 자기가 중요시하는 거 어떤 분은 거리를 볼 수도 있고 뭐 어떤 분은 시설을 볼 수도 있고 뭐 하는데 하여튼 그 뭔가 좀 체계화된 그런 정보 제공이 없다라는 거는 확실한 것 같고 네. 그래서 제가 그런 보건학적인 그런 경험과 IT 기술 그런 것들을 좀 활용을 해서 맞춤형으로 네. 그러니까 요양시설이 우리가 뭐 요양원 요양병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종류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데이케어 센터도 그것도 포함되는 되고, 거고요. 또 예. 이제 방문해서 오시는 그것도 방문 예, 간호도 예. 포함되는 거고 네. 뭐 거기다가 또 이제는 그 노인들이 모여서 사는 그런 시니어 그 뭐 주택 공동 뭐 이런 생활 거, 과정 그런 것도 공동 포함이 생활 되는 과정. 거 종류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네, 네. 그래서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전문가도 그거를 이렇게 일일이 구분해 내는 게 쉽지 않아요. 아, 예, 그래요. 예. 물론 그 용어에 대한 시설에 대한 정의는 기준은 구분할 수 있죠. 있겠지만 예. 이분이 어떤 시설에 적합할 것 같다라는 거는 그거는 굉장히 쉬운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고령화 사회가 될 거라는 거는 예측을 했지만 그거에 대한 대비가 너무 없었나 봐요. 근데 원래 이제 사람이 네. 예측하는 거는 보다는 닥쳐야 하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네. 그러니까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전문가로서 네. 보는 관점이 진짜 맞겠네요. 그렇죠? 네. 닥쳐야 하는 건 맞네요. 근데 사회적인 대비가 좀 있었어야 되는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대비를 해왔죠. 하기도 네. 했고 했지만 근데 이제 이게 이런 고령화 사회라는 게 우리가 선례가 없는 거예요. 인류가 이렇게 오래 살 줄 몰랐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부 처음 맞이하는 일들인 음. 거예요. 원래 처음 맞이하는 것들이 뭐 해야 될지 잘 모르잖아요. 맞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양한 시행착오를 겪게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준비도 좀 안 된 부분이 많이 보이는 거고 좀 그런 건데 앞으로는 분명히 저는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 그거는 좀 분명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그 요양 이쪽에 그 사업을 준비하면서 느낀 거는 현재 이대로 보다는 뭔가 좀 변화가 필요하는데 그 변화의 방향이 뭐냐라고 한다면 이런 집단형, 기숙형 보다는 어르신들이 제가도 마찬가지고 뭔가 밖에 야외 활동을 많이 할 수 있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여기에 그 결부가 돼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콘텐츠를 진짜 어떻게 쌓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는 그런 말씀이신 건가요? 컨텐츠도 컨텐츠지만 그러니까 유럽 같은 경우에 그 케어팜이라고 해서 네. 이게 정확한 번역은 아닌데 우리나라에서는 치유농장 뭐 그런 비슷한 용어로 쓰고 있는데 농장을 돌봄의 장소로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르신들이 그런 농장에 가서 농사 일도 지시고 네. 동물들하고 교감도 하고 네. 걷기도 해야 되고 뭐 수학도 해야 되고 햇빛도 쬐야 되고 네. 거기 오신 분들하고 얘기도 해야 되고 그러면서 햇빛점에서 비타민 D도 합성을 하실 거고 뭔가 그런 식의 활동을 하면서 하는 돌봄이 저는 방향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 정말 극히 예. 공감합니다. 예. 네, 그래서 제가 요즘에 지금, 많이 네. 생각을 했던 부분이거든요. 네네네. 이게 노동을 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정말 중요하죠. 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원예 또 그런 작물 재배 네네네네. 이러한 것들 하면서 또 이제 공동으로 요리도 함께 해서 네네네. 나누어 먹고 이러한 이제 작업들을 다 이렇게 하셔야 된다 생각을 이제 했었어요. 네, 아주 지당한 말씀이세요. 네. 근데 이렇게 저하고 생각이 똑같으시.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제 생각을 네. 그 맞춤형 요양시설이라는 범위에도 이제 그거를 제가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현재 기존의 그런 그 요양시설뿐만이 아니라 요양시설이라고 생각 안 했던 그런 부대시설 같은 것도 이런 네. 요양시설과 결합이 돼서 네. 어르신들이
밖에 활동 많이 하고. 네. 그래서 지금 저런 거 있잖아요. 65세 이상 되면 지하철 무임승차 네네네. 그에 대한 이슈 논란이 있긴 하지만 저는 전적으로 지지합니다. 네, 그래야 그래도 공짜로 다니실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게 엄청난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될 수도 있다는 그런 그러니까 면이 어르신들은 오히려 있어요. 어르신들일수록 밖에 많이 다니셔야 돼요. 맞아요. 햇빛 쬐고 걸으시고 그다음에 사회생활 남들하고 약간 정서적인 교류. 그렇게 해야지. 그런 측면 때문에 액티브 시니어라는 맞죠. 표현을 네. 쓰신 거예요. 그렇죠. 네네. 아. 뭐 그 제가 쓴 표현은 아니고요. 네. 네. 이제 그런 아까 뭐 환갑 얘기하셨지만 요새 60대 70대 노인 같지도 않고 청년 그럼요. 같은 분들이 너무 많으신 거예요. 맞아요. 예, 이제 그런 분들을 액티브 시니어라고 하는데 이제 그분들은 기존에 뭐 조금 뭐 다른 비유를 한다면 제1차 베이비 부모 세대들은 그렇죠. 네. 우리가 아는 그냥 할아버지 할머니 분들이라면 네. 그러니까 자식들 키우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희생하고. 그냥 희생하고 본인은 잘 먹지도 못하고 입지도 못하고 잘 배우지도 못하고 그런 부분들이 제1차 베이비 부모 세대라고 한다면 63년도 그 전 세대부터 네. 하면 이제 제2차 베이비 부모 세대는 학력도 높고 경제 수준도 높고 문화 수준도 높고 그런 분들인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우리 기존의 1차 베이비 부모 세대 같은 그런 대접을 한다? 그거는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네. 똑같은 노인이 아니다. 아니죠. 예. 그리고 노인이 돌봄의 대상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어떤 주체적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진짜 만들어줘야 된다는 그런 측면도 많이 뭐 그런 있네요. 면도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 노인 대접 받는 것도 싫고, 네. 예. 그러니까 또 그 뭐라 그럴까 이 자기가 내 능력으로서 이 사회에 기여도 하고 맞아. 활동 많이 하고, 그러니까 노인들이 밖에 많이 다니시고 활동하시면서 건강해 주시는 게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거예요 결국은. 오히려. 예, 당연하죠. 예. 예. 근데 그 이제 그냥 그런 편히 쉬시라고만 하는 거는 오히려 불효일 수도 있겠어요. 근데 이제 그런 액티브 시니어들을 개인적으로 혼자 지하철 타고 다니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뭔가 이렇게 컨텐츠로 묶어준다든가 네네네. 이제 그 일을 하시려고 하시는 그런 거죠. 거예요. 네네네. 근데 이제 그게 문화를 거기다가 이제 문화 코드로 접근을 해야 해보겠다는 된다. 거예요. 근데 그러면 일단 5090 포탈은 이제 요양이라든가 요양병원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찾아주는 그런 맞춤형 거를 요양시설 맞춤형 찾아주는 플랫폼이고. 플랫폼. 5090 포탈이 예. 저는 예. 7080은 들어봤는데 5090은 지금 처음 우리가 이제 아. 전상일 2080은 또 박사님이- 치약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우리 전상일 박사님이 일단은 그 5090이라는 그 새로운 그 카테고리를 지금 만들어내는 중인 거잖아요. 카테고리를 만든다기보다는 그러니까 5090 의미가 뭐냐라고 여쭤본다면 대개 50대에 들어서면서 부모님의 문제가 아픔. 생긴 네, 경우들이 네, 많아요. 네. 맞아요. 요양시설 맞아요. 찾아보는 맞아요. 경우가 네, 많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50이 들어간 거고 아. 그다음에 또 하나 주는 메시지는 요양시설 가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맞아요. 안 가고 싶으면 50대부터 건강 관리하세요. 준비해라. 내가 당신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컨텐츠는 드릴 테니까 50대부터 뭐 건강 관리하시고 인지 기능 그런 문제 건강 관리고 하셔야 요양시설 늦게 가거나 안 갈 수 있는 거지. 포인트를 쌓는 방법을 주시는 거네요. 거기서 이제 포인트를 주시는군요. 건강 50한테는. 포인트. 네, 네. 50한테는. 예. 그리고 이제 90은 90대를 얘기하는데 네. 왜 그럼 90대냐? 일본 같은 경우에는 건수 120이라고 네. 해서 벌써 120 얘기를 하는데 근데 라임이 안 맞아. 50, 100 하면은 이게 라임이 안 맞아서 그냥 5090 예. 그러니까 라임이 좀 맞았어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90부터 120까지 포함되는 거네요. 네. 네. 처음엔 6090도 했는데 6 하니까 발음이 기억이 들어가는 게 90은 또 발음이 없잖아. 받침이 없잖아. 그래서 이게 부자연스러워 6090 하는 게 어려워. 아, 6090보다는 5090. 5090이 발음이 좋긴 훨씬 하네요. 발음이 잘 되죠. 아니 근데 그것도 그런데 근데 일리는 실제로 있네요. 네, 실제로 50대가 진짜 부모님의 그런 건강과 맞아. 이런 거에 딱 맞닥뜨리는 네. 시기고 그래서 어디를 찾아줘야 네. 되고 또 케어를 해드려야 되는데 병원도 계속 모시고 다니고 막 그런 시작이잖아요. 네네네네. 50이. 예. 그러니까 그래서 잘 그걸 생각해서 잘했어요. 이름을 줬습니다. 그렇게. 50 너무 힘들어요. 네. 위에 부모님, 아래 낀 자식들 세대죠. 이게 낀 세대. 찧어가지고
마시고요. 네. 너무 근데 힘들어요. 인생은 항상 낀 세대더라고요. 살다 나이 들어도 보면? 낍니다. 네, 살다 보면 제가 조금 더 이제 나이를 많이 먹은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항상 5090이구나. 네, 끼게 돼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 그러니까 시니어 이거는 이제 그 요양시설을 맞춤형으로 찾아주는 그런 네. 포탈을 예, 진짜 예, 만드는 그럼 네. 거고. 포탈이라기보다 플랫폼이죠. 플랫폼. 예, 예. 그러면은 이제 그 사람 자기의 어떤 조건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하면 이제 거기 내가 그 조건 표시하면 거기에 맞는 뭐 네. 경기 지역, 뭐 서울 지역, 또 거리건 뭐 비용 시설이건 컨텐츠건 뭐 비용이건 해서 이렇게 뭐 그런 추천을 것들. 쭉 할 수 네네네네. 있게 아.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네, 기대하겠습니다. 근데 그것만 있으면 안 되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르신들이 삶의 질, 맞아. 재미 그런 것들을 느끼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건강 그런 것들을 포함한 다양한 컨텐츠를 만들어서 같이 공급을 하겠다. 양쪽인 거죠. 5090을 그럼 찾아주고 교육 프로그램 교육이라기보다 여가 함께 프로그램, 여가 여가 프로그램. 건강 복지 프로그램 같이 여가 만들어서 건강 네. 복지, 여가 그러면은 건강 요양 복지. 그 이거를 구체적으로 잘 전달을 하려면 그 누가 해야 되지 않을까요? 어떤 이거를 걸요? 이런 여가 프로그램을 전달하는 네. 거를 그래서 이제 프로그램으로만 액티브 전달하는 시니어에서 게 아니라 프로그램으로 만들기 위해서 또 만드시는 게 시니어 1번지라는 게 이제 그런 컨텐츠들을 포함해서 만드시려고 그러니까 문화 하는 거 아니에요? 콘텐츠 플랫폼은 이 시니어 1번지가 일번지. 되는 거고 그러면 시니어 1번지 얘기는 또 다음 시간에 듣도록 하죠. 정확하게 네. 좀 어떤 것들을 계획하고 있고 또 어떤 것들이 꼭 필요한지 그리고 어떤 사람들에게 적용이 될지 이런 얘기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전상일 소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